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가고 봐. 일단 고. 넌 조용히 해. 그리고 내가 말할 때 확 끊어야 돼. 그리고 웬만하면 자기 말하고 싶으면 손을 들어. 중간에 끼고 싶으면. 알았어.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에피소드 3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클 홍 이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송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석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계성입니다. 목소리 확 가는데요. 네. 우리 그 박계성 본부장님은 예. 이제 많은 또 두터운 팬층을 확보했다고 혼자 얘기하고 있어. 아니에요. 반응 정말 좋았어요. 형님 안 계셨을 때 두 남자 쇼 나오셔갖고 반응 아주 좋았습니다. 나도 예. 얘기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고요. 네네. 다시 한번 우리 소개해드리겠는데 우리 그 이석준 대표는요. 저희 방송 이제 거의 고정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네네. 아직은 아니야. 왜요? 이게 자리에 프리미엄이 있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전 같지 않아. 지위가 있어 하셔야 되는데 사업 얘기를 또 확장하고 계신데 그 얘기 잠시 후에 듣겠고요. 우리 박계성 본부장님 이한팍입니다. 이한팍 영문명입니다. 네, 영문명이고요. 뷰티 컨설턴트 겸 뷰티 네. 컬럼니스트로 맹활약 할 예정. 할 예정. 하여튼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승원 대표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딱TV닷컴 때문에 많이 바빴습니다. 그 얘기도 잠시 후에 하겠고요. 우리 박혜성 본부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는 그 뭐 본부장이라는 타이틀 부분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을 또 준비하시는 것 같고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뭐 가는 길에 있어서 뜻이 안 맞으면은 또 제 자신의 길이 또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야인 생활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요. 이한팍으로서의 뭔가 꿍꿍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또 그 얘기 좀 해보겠고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또 창업 컨설턴트로서 말이에요. 우리 또 그렇게 사업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 개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 이석준 창업 컨설턴트께서요.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셨다는데요. 뭐 어떤 사업이에요? 네, 한우 암소 전문점을 준비해서 이제 오픈했습니다. 한우 암소 전문점 먹는 거? 네. 고깃집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네네, 고깃집입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딱고기 혹시 메뉴 나왔어요? 네, 이제 메뉴판 상에서 이제 딱고기는 출시할 예정이고요. 출시 예정? 네, 일단은 이제 가오픈 상태라서 이제 모듬으로만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제 딱 컨셉 잡아서 하나로 이제 딱 메뉴판에 딱 붙여야죠. 딱? 네. 그 업소 명이랑요, 위치, 전화번호까지. 네, 그 업소 명은 꼭대기 한우고요. 위치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0번지에 태영송화 아파트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정류장에서 딱 내리셔서 엎어지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야, 이걸 있잖아요. 우리 이석준 대표가 방송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네. 보니까 오늘도 처음에는 약간 비방송인 같아. 뭔가 좀 딱딱한데 말이에요. 네. 좀 지나면 또 말이 또 내가 이따 평가를 하겠지만은요. 지난번 걸 내가 또 들어봤잖아요. 38화 거를 들어봤는데요. 처음에는 재미없는데 나중에 가니까 입이 풀렸는데 지금도 약간 지금 거시기해. 뭐냐면 지금 그걸 듣고 알아들을 사람은 없어, 위치를요. 네.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딱 어디? 꼭대기 한우? 꼭대기 한우고요. 네이버에 등록해놨기 때문에 검색은 되고요? 네, 검색됩니다. 벌써 검색되고요? 네. 그럼 돼. 전화번호만 똑박 한번 불러주세요. 전화번호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또 꼭대기 한우고. 사업하시는 분 맞아요, 이분? 아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전화번호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염창동? 네. 총 안 들고 나오시네. 네. 전쟁 가는데 총 안 들고 나오시는 분이네. 염창동하고 등촌동하고 가깝죠. 네, 바로 옆에 있어요. 그 경계선에요. 네. 예, 형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네. 엄청 바쁘게 했죠. 출장 다녀왔잖아요, 제가요. 출장은 무슨 선물을 갖고 와야 출장이라고 인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내준 그 프로젝트 3개 다 안 하셨잖아요. 저는요, 태어나서 여태까지 사회생활 하면서 네. 휴가를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시겠죠. 전부 다 저는 출장으로 갔고요. 네. 뭘 하더라도 좀 헛하게 보는 성격이 아니에요. 테슬라 사진 좀 찍어서 보내라니까
그 람보르기니 그 사진 뒤에서 찍은 거 그거나 보내시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훈 대표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야. 네네. 우리 네. 이석준 대표는 벌써 자동차를 네. 잘하니까 네. 제가 램보기니 2대 부른 갖다 보여준 거가 더 그 희소 가치가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제가 그 얘기 잠시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을 안 들으셨나 봐. 들었는데요. 이제 이석준 대표가 다 아는데 하필 네. 이성훈 대표가 앞에서 그러니까 차마 디스를 못한 거지요. 그렇습니까? 네. 테슬라 잠깐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해 보면요. 저는 이번에 테슬라를 보면서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갔는데 공항에서부터 야 테슬라 주가 이거는 기본 $200는 당연히 바로 간다 그랬는데 얼추 $250 가잖아요. 아니 근데 왜 테슬라 사진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말을 하잖아요. 네. 너무나 많아서 아. 너무나 길에서 그 시애틀에서 많이 봐요. 네. 그만큼 대세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농담 아니에요. 램보기니 2대를 연속도로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네. 네. 램보기니 이성훈 대표 한국에서는 그래도 압구정동 간혹 보이잖아요. 네. 이건 네. 엄청 운이 좋은 거예요. 그게 외국에서는요, 미국이라는요, 램보기니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좋아하는 차도 아니라 봐도 기쁘지도 않아. 램보기니 네. 타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누가 주유 기름만 넣고 보잖아요. 네. 대분 나서 사진 찍습니다. 어. 그 정도의 램보기니 희소 가치가 있는 차인데 테슬라는 가격만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요. 네. 램보기니 2대를 갖다 놨다 사진을 찍었다면 여러분들이 영광인 줄 알아 이 사람아. 별로? 나는 별로? 그게 뭐 저는 대단한 저는 거라고? 강남에서 네. 람보르기니하고 페라리하고 폴쉐가 세 대가 이렇게 쫙 가는 거를 아니 그 세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2대를 나란히 차를 세워놓고 있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지. 별로? 그만큼 안 나오는 거죠. 별로 흥이 안 나. 2대가 주차가 돼 있었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게 대박이에요 대박. 뭐 대박이야. 이거 디스. 수준 낮은 사람 얘기 안 돼. 이석준 대표가 해봐요. 저 후배 집에 가면 한 몇십 대 있어서. 아니 진짜요. 요즘에 그렇게 차 있는 사람들 아니 이제 많아요. 후배가 이제 그 음. 람보르기니랑 페라리랑 벤틀리랑 맞아요. 그런 다 갖고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집 지하 주차장 가면 다 있으니까요. 음.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왔던 그 미국인 친구가 한국 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한국 여행이 해외 여행으로 처음 나온 건데 뭐 이렇게 좋은 차가 많냐고. 네. 하여튼 그래서 할 말이 없으시죠? 이 사람도 수준이 안 맞는 얘기를 해갖고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은 아는데 이석준 왜 여기 앉아 있어? 워낙 촌동네 갔다 오셔갖고 그래요. 아니 거기가 촌동네 갔다 생각보다 이제 오시다 서울보다는 보니까. 좀 이제 네.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좀 촌동네라 아, 이해해야 돼요. 아니 미국 워낙 땅덩이 크니까 네. 그만큼 그 고급차 이렇게 딱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냥 형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진행 계속 하시고요. 더듬지 마십시오. 짜증나네 갑자기. 확 짜증나네.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이번에 느낀 게 정말 중국 사람이 여기저기 정말 널려 있다라는 걸 또 한 번 느꼈고요.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중국 사람이 워낙 많아갖고요. 중국말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매장에 가더라도 많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 직접 일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또 한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시애틀의 공항에 있는데요. 그런 데서 매장에 있잖아요. 그 면세점 거기 있는 면세점 우리나라 같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이란 데의 공항은 그런 그 입구 그런 거가 국내선이랑 인터내셔널 같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면세점이 우리나라 같이 그 개념이 많이 다른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본부장님? 아니 아까도 그 람보르기니 얘기. 예.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백인들 있잖아요. 네. 백인들이 중국말도 그렇게 하는 거야. 어. 그만큼 중국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왜 하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돈이 정말 한다는 얘기더라고요. 제가 시애틀에도 잠시 갔었는데요. 시애틀에도 부동산이 잘 되고 있거든요, 요새. 보면 팔렸다면 바로 또 중국 사람 얘기하죠. 예, 본부장님. 아니 그 백인들이 중국말을. 그러니까. 저 그런 모습 한 번도 전 아직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인의 사람들이 위력이 대단한 거고요. 백인 중에서 중국말 좀 하니까 잡이 쉽게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취직이 잘 그거야 되겠죠? 열리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중국어 시키고. 왜냐면 그런 얘기 많이 있죠. 미국에서도 이제 그 상류층에서도 애들한테 네. 어렸을 때부터 중국어 가르친다. 우리가 영어 가르치듯이 한다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커갖고 그런 잡을 막 얻는 거죠. 중국인들 입에서 영어 하는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백인 계열에서 중국어를 하는 거는 제가 아직은 그런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그렇습니까? 드라마니까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산에서 보니까 정말 깜놀이단 얘기죠. 그건 그렇고요. TV에도 제가 없는 동안에 두 분이 예. 제가 물어보신 게 그 두 분이
채널 K에 그 출연하셨잖아요. 예, 두 분 다 출연을 하셨죠. 네네. 각자 일단의 소감 한번 잠깐 얘기해 보죠. 이석준 대표는 어땠어요? 저 일단 너무 좀 떨렸고요. 그 너무 밝고 막 이래서 좀 긴장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외로 그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것보다 유일하게 밖에서 PD랑 그 담당 차장님들한테 명함을 돌렸다는. 네. 그게 무슨 말 얘기야? 아, 우리 이석준 대표가 박동이야, 박동이. 응. 불펜에선 선동열인데 마운드 쓰면 박동이가 돼버려. 그래갖고 방송 막상 나와갖고는 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송일국 아니야, 송일국. 그러니까 대답이 별로 짧아. 응. 그래갖고 막 방송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날. 근데 딱 막상 이렇게 나와갖고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또 막 좋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팟캐스트 방송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아껴뒀다가 꼭 차에만 타면 본인 차에만 타면 즐거 막 얘기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오토란드에서 그 있잖아요. 카메라 자기 셀프 찍으면서 얘기하면서 자동차 성능 테스트하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 네네네. 그거 하면 대박 날 친구. 그러니까 그거 하면 대박 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친구가 우리한테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자체 모바일 움직이는 그 스튜디오를 갖자고 네. 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음. 자동차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바깥에서 하니까 멍석 가니까 약한데 한두 번 더 출연시켜 보세요. 네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우리 박계성 본부장님은 어땠어요? 소감이? 아주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근데 저 본부장님께서요. 네네. 이한팍 선생님이 저는 스튜디오에서 나온 걸 저도 봤잖아요. 네네. 캐나다에서랑 미국에서도 다 봤는데 저도 라이브로 봤거든요. 그 시간에. 근데 긴장을 했다. 저 사람이. 그리고 얼굴 있잖아요. 예. 얼굴 그 전에 무슨 긴장을 얼굴이 빨갛게 나오고 말이야. 왜 이렇게 긴장을 했어요? 본부장님. 긴장한 게 아니고요. 음. 처음에 일단 뭐 오디오로만 몇 차례 방송을 했었고 비디오까지 이제 된다고 하니까는 그 부분이 조금 긴장은 됐었는데 뭐 샷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별로 뭐 긴장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했었던 걸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쪽팔리죠. 표정이 좀 굳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승원 대표를 보다가도 또 앞에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한 번쯤 고개를 돌려서 보면서 약간의 미소도 띠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던 제 모습이 쪽팔리지. 제가 봐도 저 사람이 이한팍 박계성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형님은 잘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진행자로서의 감은 진행자로서 그날 이제 또 이규찬 기자가 같이 출연해줘서 잠깐 여기서 예. 이규찬 기자는 왜 또 안 났어? 오늘? 이규찬 기자요.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어. 이규찬 기자 얘기는 조금 잠시 후에 제가 아주 뒷담화 좀 해줘야 돼 오늘. 뒷담화도 그냥이 안 되죠. 뒷담화? 융단 폭격. 뒷담화 융단 폭격으로 오늘 갈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박계성 본부장님이 그나마 이 네 분이 출연하셨는데 외부에서 이제 네 분을 초빙을 해서 지난주에 방송을 했는데 가장 탑픽으로 좀 뽑을 수 있을 만큼 잘해주셨다. 준비도 많이 하셨어요. 그 전날 질문지를 달라고 그러셔갖고 준비를 되게 많이 해오셨어요. 자료를 자체를. 그래갖고 깜짝 놀랐죠. 저도. 키움증권 쪽에서 뭐래? 키움증권 쪽에서도 반응 좋았고요. 지금 우리 이석준 대표도 내용 좋았다고 그렇고 이석준 대표는 방송보다도 방송 나와서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명함 돌렸어요. 다 명함 돌리고 창업하시려고. 전부 다 창업하시고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줄 서갖고 키움증권 직원들이 상담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이 됩니다. 대표 예. 그때 직접 말을 못하게 해야 돼. 그렇습니까? 뭐라도 엮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갖고 만나려면 코미션 받을 생각을 해야지. 키움증권 그 PD가 몸이 달았어. 지금 몸이 달았어. 이석준 대표님 만나고 싶어갖고 지금 막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저는 그래요. 저가 이제 객관적으로 느끼기에는 한두 번 더 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 스튜디오라도 다음에 나올 때는 있잖아요. 사실 제가 없어갖고 사실 저 정도의 영향력이 우리 이승원 네. 대표가 없잖아요. 네네. 다음에 제가 나오면 그 메이크업 좀 시켜드릴게요, 제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메이크업을 하고 안 하고가 확 차이나요. 네. 방송에서 두 남자쇼에서 연습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케이블 가서 방송하실 때는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메이크업은 누가 해주나요? 다 나 따라다니면요. 유명한 있죠. 본인이 이승원 대표가 얘기해보세요. 이학영 위원님 쫓아다니면 뭐가 생겨요? 예, 떡이 생깁니다. 자다가도 떡이 예, 생기죠. 자다가도 떡이 생기죠. 가끔 또 돈도 생겨요. 예, 돈도 생기죠. 네. 제가 이번에 그 출장 가면서도요. 출장 가기 전날 이승원 대표한테 기십만 원 정도의 제가 또 출연권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네. 그것도 하나 엮었어. 네,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죠? 맞긴 맞는데 그게 언제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한데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입금이 예. 최소한 4월 10일인데 왜 안 돼? 4월 10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본부장, 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얘기는 먹는 거 생긴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재물적인 돈도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제가 없지 않습니까? 여자가 생겨. 여자? 예, 여자. 그거 여자도 생깁니까? 여자는 내가 그 약해. 솔직히 약한데 그건 내가 해줄 수 있어요. 박혜성 본부장께서 마음을 좀 비우고요. 그 이학영 위원님이 말하는 거를 잘 좀 따라하고 순응하고 그러면요 마음을 비워야 돼. 그리고 저 위원님을 정말 나의 은인이다 생각하면요 그냥 생겨요. 험불한 마음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20대로. 마음을 비우고 20대 여자로. 하여튼 근데 그 이 두 분은요 이석준 대표랑 네. 우리 박현성 본부장은 저나 이성원 대표다 찬스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뿐만이 아니라 주식보다는 이런 쪽에 일상생활 창업이라든가 이런 그 뷰티 우리 컨설턴트 칼럼니스트로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하고 머니터 방송도 하고 그러면 다른 뭐 종편이라든가 하는데 찬스가 많아요. 제가 또 아는 저를 또 쫓아내는 작가나 PD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만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분은 네.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숙제 겸 하나 드릴 텐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박희성 본부장은 얘기했는데 저 친구 언제 할지 몰라요. 근데 이석준 대표는 바로 할 것 같은데 오늘 집에 가서요. 저랑 일단 낮에 상담하시고요. 인물정보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건 제가 하겠고요. 우리 그 공대상 우리 대세 공대상 네. 이승원님은 네. 제가 6달 전에 얘기했거든요. 아직 안 하고 있어. 본조죠. 그게 엄청 크다는 거. 그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이희찬 기자의 융단 폭격 시간을 가져야죠. 잠시만. 왜 안 가져요? 잠시만. 잠시만. 내가 이 얘기는 참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뭐가요? 나 하나 없으니까 나를 처음에 깔아뭉기더라. 어이가 없었고 뭐 겸튀? 예, 겸티 맞죠. 그나마 앞에 겸자를 붙인 거예요. 형님을 배려해서 겸자를 붙여드린 겁니다. 원래는 민폐왕 먹튀라고 하려고 그랬어. 그러다가 겸티. 나는 예. 좀 이제 그래도 그 재미 삼아서 얘기했는데 네네.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없으니까 한번 뜯어 먹겠자는 분위기야. 아주 혼을 담아서 구라를 쳤습니다. 근데 이기창대 기자가 엄청 바빠요. 네. 엄청 바빠갖고 정말 내가 보니까 얼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아파 보이는 정도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친구가 또 그 필리핀을 또 출장 갔다 오고 그러는데가 뭐 일이 많어 요새. 네. 그래갖고 그 한 군데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군데 일을 하고 바쁜데. 그러니까 아니 회장님이 뭐 진노를 하셨다며 딱TV.com 오픈하고 나서 글 안 올라가갖고 그래갖고 뭐 글을 올리네 마네 뭐 난리를 치더라고. 뭐 네네. 회장님이 진노를 하셨네. 네. 그러더니 본인은 글을 하나도 안 올리더라고. 올려도 아주 조그맣게 올렸어. 먹는 거 맨 마지막에.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말만 맨날 홍규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회장님하고 본인을 나는 다이다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회장님 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이 사람? 예, 별명을 줬어. 조심해. 별명을 뭐라고 줬냐면 뭐 그 홍규창 명예회장. 회장님보다 위에 있다. 회장님이 진노에도 신경 안 쓰고 기사를 안 올리더라.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홍규창 명예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잠깐 나와서 이거 네. 잠깐 하게 드렸는데요. 네. 이 팟캐스트를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요. 잠시 여기서 멈추시고요. 바로 어디를 들어가시냐면요. ddak.tv.com 딱 tv.com이라는 걸 바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오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뭐 딱 TV, 딱 한 종목, 딱 아트, 뭐 딱 클래식, 딱 거기, 딱 창업까지 하루에 정말 딱 하나씩만 해요. 정말 수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정말 돈 버는 딱 하나의 정보씩만 드리는 것을 하면서요. 머니투데이에서 공식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까지는 여태까지 험불한 마음을 했는데요. 앞으로 광범위한 쪽에서 비즈니스 쪽의 기회를 저희도 창출할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주식 중뿐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종합 방송 체제로 들어간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한 1주 정도 후에 다음 주 말 정도에는 세 번째 방송이 저희가 유튜브랑 팟캐스트 통해서 들어갑니다. 딱 쇼가 저희가 시작되거든요. 경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모아서 정말 에피소드 형식으로 저희가 삼아서 할 텐데요. 딱 쇼도 저희가 출시할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그 얘기 또 잠시 후에 또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주식 얘기 한번 해보죠. 시황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성훈 대표님. 오늘 녹음하는 방송은 2월 27일 목요일 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거의 한 5일인가요? 5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죠. 네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회복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성훈 대표, 주식 시황 최근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시장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장이 이게 거래 대금이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는 쪽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올라가도 이거 뭐 별 볼 일 없는 장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같은 그 올라가는 시장이지만 정말 느끼는 건 체감 지수는 천차만별인 네.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쪽이 좀 펼쳐지고 있고 시장이 또 아주 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뛰어내리는 종목들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냥 뛰어내리는 게 아니야. 무슨 인당수의 심청이가 몸 던지듯이 인당수에 몸 던지는 거 맞죠? 아니면 의자왕과 삼천궁녀처럼 그냥 우수수 낙하. 빠지는 낙하하면서 몸 던지듯이 막 이런 종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또 나왔다가 또 이렇게 그 뭐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심청이죠. 나왔다가 용왕님의 도움으로 다 이렇게 슝 해갖고 신고가 다시 나는 종목도 있고 반면에 빠져갖고 그냥 죽어버리는 종목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아주 많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멀쩡하게 잘 가다가도 오늘 위메이드 같은 경우 6%씩 빠져요. 그리고 또 오늘 멀쩡하게 잘 가다가도 LG 디스플레이가 또 오늘 5% 넘게 빠져요. 멀쩡하게 잘 가다가도 현대제철 뭐 악재가 있었지만 그것도 또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며칠 전까지 아주 좋지 않았습니까? 오늘 4%가 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가던 종목들도 갑자기 막 뛰어내리는 형태가 이성원 되기 대표가 때문에 혹시 나 없을 때 대우조선 이거 추천했던 거 아니야? 추천은 안 했습니다. 아, 그랬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도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외국인에 대한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 이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라기보다는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올라가더라도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게 아마 개인 투자자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중국 쪽에서 뭐 위안화 최근에 급등하는 거 이거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인민은행에서도 얘기를 했죠. 최근에 이제 트레이더들에 대한 로스컷 그런 부분은 뭐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내일 아마 이제 방송에 올라갈 때는 이미 과거가 돼 있겠지만 자넷 옐런 의장의 스피킹에 따라서 시장이 좀 한 번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운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될 거다. 근데 이제 큰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면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이 좋은 건 맞다. 그러나 이머징 마켓으로는 돈을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 브라질 지수라든가 러시아 지수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라고 이제 브릭스라고 하는 그나마 인도가 제일 낮거든요. 그나마 인도가 낮고 나머지 뭐 차이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금이 지금 뭐 브라질, 러시아 이런 쪽은 자금이 빠지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이렇게 이머징으로 자금 집행에 대한 쪽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아서 한국 시장에 대한 쪽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오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 최근에 그 아베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그 정책 결정을 할 때 지금 뭐 추가적인 언급이 있어서 일본 시장에 대한 쪽으로 올라왔었지만 지금 이것을 놓고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나서 한국 시장에 대한 숏 커버링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네. 사실 뭐 유럽은 제가 요새 가본 적이 없어요. 유럽은 네. 10년 전에 가봤잖아요. 네네. 그런데 올 겨울에 또 유럽을 제가 갈 일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잠깐 그 다음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제가 갑자기 유럽을 왜 얘기하냐면요. 미국 사람이 보는 미국 사람이 사실 제가 이번에 미국에도 증권사에 있는 친구 하나 만났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10년 전에 5년 전에 계속 미국 주식 사야 된다는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브로커 하는 사람이랑 비슷하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크게 봐서는 선호도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이머징은 순위가 아직 뒤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본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럽이에요. 유럽. 그래서 제가 딱 만났더니 뭐 사면 좋겠냐 그랬더니 딱 달라가는 게 유럽 뮤추얼 펀드 하나 사시죠? 딱 그러는 거예요. 유럽 뮤추얼 펀드. 유럽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머징 쪽에서는 뭐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뭐 한국 이런 그 이머징 마켓 펀드 이런 거 사시라고 얘기하면서 뱅가드 펀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추세가 되는데 마침 오늘 또 의견이 나온 게 있어갖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요.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랑 중국을 비중을 축소하라고 가감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고 틀리다. 이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들은 다 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을 또 사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일부는 뭐 태국 같은 정정 불안한 나라들 있잖아요. 예. 오히려 그런 걸 골라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데요. 베네수엘라 이런데. 우크라이나 못 들었는데 그런 걸 사라는 거야. 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게 보면 우리나라도 낙폭과대 주식 사라는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개잡주 사봐라.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UBS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이랑 중국을 투자 유망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사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여기저기 말은 많은데 문제는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머징 국가에 대한 선호도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요즘 보면 이제 요즘 뭐 외국인이 좀 샀잖아요. 샀는데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지난주에도 돈은 빠졌거든요. 이머징 마켓 돈이 빠져갖고 17주 연속 유출이 났는데요. 유출 규모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돈은 또 들어오겠지만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게 여전히 순유입 규모는 1,600억 달러가 이미 들어가 있다. 순유입이. 2006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팔도는 얼마라도 많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것들이 회복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갈지언정 문제는 투자 심리가 그렇게 아직 밝지는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오히려 뭐라 그러죠? 대표님 정말 몸가짐을 바로 해야 돼요. 겸손하게. 낯이 잘못하면 지수 올라가는데 내 주식 안 올라가는. 네, 그런 거 있고요. 다만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지수도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종목들 아까 얘기할 때 막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의외의 주식들이 신고가 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특징이 말이에요. 아마 이석준 대표도 그렇고 박혜성 본부장님도 그렇겠지만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사실 저도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스텔스 비행기 알죠? 네. 알죠? 네. 엔텔스라고 들어봤어요? 엔텔스? 응, 엔텔스라는 회사 들어봤어요? 아니.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회사예요. 엔타스라는 회사는 들어봤는데 그것도 뭐 하는 회사야? 그 요식업 하는 회사. 저기 국내 그 경복궁하고 예. 그리고 그 또 일식 뭐가 있을 거예요. 이제 갑자기 엔탑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고 음식점들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엔타스라는 회사입니다. 못 들어봤죠? 네. 근데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저의 중학교 동창이 하는 회사. 그래요? 예. 근데 그 관심법이라고 저한테 농담 삼아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학영 의원이 관심을 가면 좀 된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농담이에요, 농담. 욕하지 마세요. 제가 비행기를 탔잖아요. 네. 정말요. 2월 14일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 네. 타니까 요즘 비행기 가면 이제 멀리 가니까 신문들이 딱 비행기 타는데 신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매일경제 하나 짚었어요. 네. 그리고 또 경향신문 하나 짚었습니다. 한겨레 딱 짚어서 딱 탔어요. 네. 점잖죠. 매일경제를 딱 훑어봤어요. 네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승훈 대표 거짓말 같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이승훈 대표 믿을 거예요. 제가 그 화면을 네. 보여줬으니까. 네. 자 하러갔더니 갑자기 쑥 하는 사람이 인터뷰 기사가 썼어요. 근데 네. 그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좀 아는 사람, 키움 조건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나이만 좀 들어 보이게. 나이만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2000년에 6명으로 시작했는데 매출 600억 달성 이런 얘기가 나는 거야. 어이고. 그러면서 거기 사물 인터넷이라고 써 있네. 사물 인터넷. 네. 근데 사물 인터넷은 내가 약간 꼽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네. 보였잖아. 네. 처음 보는 것은 항상 대박이다. 대박이다. 거기서 더 들었잖아. 딱 봤더니 이 사람이 그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났어. 네. 중요한 건 이름은 까먹었지 내가 그 사람 이름은. 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양반이 했더니 예전에 SK텔레콤이 그 이전에 한국이동통신이었잖아요. 거기 출신이어서 거기서 하다가요. 이 양반이 창업을 했어. 6명 달랑 나와갖고 뭘 했냐면 각종 이동통신회사의 과금 체제 있죠. 이런 거를 3사에 납품했고 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정확히 건 모르겠지만 뭐 데이터가 많이 밀집돼. 그러면 데이터를 분산하는 게 있나 봐요. 서버를 네. 어디 연결해. 그런 걸 뭐 했고요.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웨어러블 PC 있잖아요. 네. 거기서 각종 백수 이런 거 해갖고 서버를 통해서 서버에 올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네. 개발하고요. 우리가 쉽게 더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 성범죄자들 전자발찌 네. 발찌 있잖아요. 그거 해갖고 경찰서 연결한 거 그런 걸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납품도 했어. 그래서 웨어러블 PC 했는데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엔텔스라고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비행기에서 아직 떠나기 전이니까 3G가 될 거잖아요. 막 찾아보면 주가가 무척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네. 주가 대박 났어. 그래갖고 내가 왔는데 다시 이제 귀국해 가서 왔더니 이승훈 대표도 대단한 사람인 게 갑자기 엔테스를 방송에서 그거를 어떤 레포트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뭔가 통한다. 주가만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또 이상한 거 있죠. 그 영화를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미국 걸로 네. 보는데요. 나노란 게 있어 나노. 네. 근데 얼마 전에 들어봤는데 또 잊어버렸는데 레볼루션이란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요새요.
근데 이제 블랙아웃 됐다가 여기 들어보시면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미드 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 청취하신 분들이요. 이게 레볼루션이라는 거가 있는데 하여튼 그 주제에 보면 새로운 신기술이 막 나오는데 나노텍 뭐 이런 게 나와. 네. 나노가 뭔가 궁금하는데 갑자기 또 우리 이성훈 대표가 대단한 사람인 게 또 레포트를 소개하는데 회사 이름이 나노 신소재라고 했어. 모르죠. 뭔지 감도 없지. 나노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화장품에도 나노가 들어가? 예, 나노라는 네. 부분이 네. 굉장히 초미립자, 미립자. 그게 마이너스 9. 예, 뭐 100만 분의 1 미크론 뭐 이런 개념을 나노라고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기술 네네,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아무래도 입자가 초미립자다 보면은 피부 모공 사이사이에 더 잘 스며들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이제 그 화장품 기술인 거죠. 이석준 대표도 알아요? 네, 나노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요. 근데 그 둘이랑 많이 예전부터 알았잖아요. 네. 주가는 안 올랐어. 네. 중요한 건 관시법이잖아요. 네. 내가 나노 신소재에 또 꼽혀서 갑자기 저 친구가 얘기하길래 그래서 네. 보기 시작했거든요. 주가가 네. 올라가네. 아, 그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누구 잘났다 못났다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문제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주식 올라가면 개별주가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런 주식들에서 신고가 나가는 게 많이 있더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돈 벌 기회가 있다 없다? 있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 좀 유의하시라는 얘기에서 갑자기 좀 말이 드린 거 같고요. 그 네. 사물 인터넷이 대세인 거는 뭐냐면 이제 구글도 올해 그 인수합병을 했어요. 네스트랩스라는 그 사물 인터넷 디지털 온도 조절 장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연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알죠? 그거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네스트랩스를 32억 달러에 주고 샀어요. 32억 달러면 뭐 3조 원이 넘는 이런 금액인데 구글이 이런 데다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 이 온도 조절 장치 회사를 샀다. 이걸 뭐 왜 이런 걸 샀지가 아니라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구글에서 이런 회사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진대재 펀드라고 아시죠? 그 진대재 씨가 이제 그 예전에 네. 그 장관 하실 때 정보통신부 장관이었었죠. 장관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운영하시는 펀드 이름 걸고 운영하는 펀드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사물 인터넷 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물 인터넷 쪽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G20 포럼에서도 이미 뭐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가 가장 그 크게 대두가 됐었고 형님이 존경하는 그 CEO 야후의 CEO 마리사 메이어 CEO도 올해는 그 모바일 트래픽이 지금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PC 트래픽을 넘어서는 첫 해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근데 국내는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TV를 얘기했던 겁니다. 대박이야. 대박이야. 저 친구가 대박이야.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시장이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쪽으로 옮겨간다. 물론 옥석 가리기는 되겠지만 200조 달러. 예. 분명히 그 사물 인터넷은 지금 우리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라 테슬라처럼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주식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요. 그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그 서승영 센터장도 얘기했지만요. 주식이 뭔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쪽에 우리가 오픈하자. 그런 쪽에 너무 이렇게 잡주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게 세상을 많이 바꿀 수 있다는데 거기에 방점을 두고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사실 그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제 본부장님 졸리시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얘기 듣고 호텔신라라든가 작년에 그런 각종 화장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거죠. 그 주식쟁이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 다만 마음도 오픈해서 많은 걸 보는 사람들이 주식을 대박을 난다. 시각이 다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이런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부장님은 요새 좀 확 눈에 띄는 뭐 아이템이나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세상을 바꾸는 아이템? 세상을 바꾸는 아이템이라. 글쎄 갑자기 뭐 그런 막바로의 답변이 없으면 없다 그러면 되지. 예,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네요. 이거 이석준 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좀 먼저 관심이 가는 아이템이나 관심이 가는 것들 뭐 있어요? 저는 그냥 계속 그 컨텐츠주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이석준 올라왔어요?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CJ 그룹주 난리 났잖아요. 그 얘기 오늘 상고 안 했거든. 왜냐면은 상고를 안 했어. 이맹희 회장 측에서 더 이상 상고하지 않겠습니다. 딱 해갖고 그 얘기 나오자마자 오늘 CJ 그룹주도 다들 올리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거지 그거는.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제가
시장을 보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저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 뜬구름 잡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붙인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넷플릭스랑 무슨 상관이야? 제가 딱TV로 우리가 창업 준비할 때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맞아요. 회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네. 얘기했어요. 이성훈 대표는 없을 텐데요. 딱TV 어떻게 꾸려가고 싶냐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 같은 걸 만들고 싶다 그랬어요. 다 비웃었어요. 형님을 보면 혼이 담긴 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거는 구라에도 혼을 담으면 이게 진실이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형님은 또 좋아하는 회도 혼마구로 이런 것만 좋아하시죠. 난 험불한 사람 15,000원짜리 먹는 사람이야. 혼마구로 그 기름치 이런 거. 근데 이석준 대표가 얘기하는 거 뭔지 아는데요. 저는 그 얘기 잠깐 해드리면요. 제가 미국 주식 얘기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미국 갔다 오셨으니까 미국 주식 좀 해주셔야죠. 아, 촌동네긴 하지만 그 촌동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고요. 그때 공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공기는 좋겠죠. 촌동네니까. 시애틀이라는 동네는요. 램보르기니 갖고 사진 찍는 거 보면 촌동네가 확실해.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죠. 네, 말씀하십시오. 말해도 돼요? 네, 부가티도 말씀하십시오. 아니고 램보르기니. 그러니까요. 촌스러워 갖고는 그냥. 거기다가 그 벤틀리 뮬란 이런 거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형님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어요. 젠장.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미국 시장은요,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하나로 말씀드리면 그 시장이 안 된다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네. 꺾였다, 네. 위험하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는데요. 네. 된다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된다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2013년 리바이벌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2013년이 리바이벌 바로 1년 전이 똑같은 주식이 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1년 내내 작년 2013년에 1년 거의 내내 제가 링크해서 걸어드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건데요. 3개가 뜬다 그랬어요. 3개. 딱 1년 전에. 네. 딱 1년 전에 있던 겁니다. 1년 전에. 그게 가을에도 그런 레포트가 계속 업데이트 하나 있는데 딱 3개가 미국에서 모멘텀 주식이라고 합니다. 모멘텀이란 건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꿈을 먹는 애들인데요. 그게 3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테슬라고요. 테슬라. 네. 또 하나가 페이스북이고요.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제 많이들 개나 소나 다 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사상적 강가 안다는 얘기예요. 페이스북은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사상적 가고 있는데요. 이 두 주식이 작년 11월에 꺾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끝났다. 쉽게 해서 좆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다시 사상치역까지 2-3달 만에 다시 가는데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서 이석준 대표 얘기해드리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넷플릭스라는 2000년인가 이 사람이 처음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블락버스터라는 비디오 렌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대형 체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거를 모르고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렌터를 해야겠다 하면서 했던 게 넷플릭스입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렌탈하다가 처음에 지금이야 많이 속도가 좋아졌지만요. 네. 조금만 그 당시에 그 동네 내놓을 하니까 뻐덕뻐덕 그래갖고 주가 안 좋아서 저 회사하고 사기 쳤다 그랬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거죠. 야후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야후 한다는 말, 구글 한다 요즘은 구글링 한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요즘은 어디 출신이야? 넷플릭스 아니란 말이 있어요. 넷플릭스 출신이다. 그거가 미국에서 빅데이터라든가 각종 네트워크 하는데 정말 대단한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7.99달러 내면은요. 미국에서 웬만한 VOD, 영화 다 그냥 스트리밍으로 다 보고요. 거기 보면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요. 번역 심지어는 서브 타이틀이라는데 자막도 다 나옵니다. 일부는 한국어 자막까지 나온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아주 빠르게 업데이트 되는 것도 있고요. 1년 지난 거 나온 것도 있는데요. 요즘 보면 2-3달이면 대부분이 업데이트 되고요. 심지어는 일부는 뉴스가 바로 라이브로 들어갑니다. 일부 뉴스는요. 그래서 요즘은 미국에서 그 프라임 타임이 7시에서 9시 사이에 미국 전체 트래픽에서 35%까지 차지합니다. 미국 전체 트래픽 있죠. 네. 그만큼 동네 케이블 끊고 이걸 보는 애들이 많아요. 7.99달러에. 영화도 보면 수천 편이 있는데요. 이게 왜 빅데이터냐면요. 가족이면 가족들마다 다 성향을 가해다 어칸트 별도 다 만듭니다. 거기요. 네. 거기 들어가서요. 내가 이승훈 대표가 무슨 영화를 좋아했다면 걔네가 추천이 딱 들어와요. 이런 영화 보시겠어요? 딱딱 들어와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4명이고 5명, 6명을 무한대로 그 안에 집에서 보는 애들이요. 그리고 그걸 다 그 원하는 걸 다 추천해 주고요. 또 재미난 것이 그거 하나 계좌만 7.99달러. 한 가족 있으면요. 똑같은 게요. 태블릿에서 보죠. 스마트폰에서 보죠. 노트북에서 어디나 다 봐요.
그게 정말 대단한 서비스를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네트워크 방송이나 케이블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서 무한대 영화를 스트리밍으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불법 다운로드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수많은 영화를 거기서 막 보여주고 리얼타임으로 스트리밍으로 보여주니까 그거 거의 끊기지도 않고요. 근데 국내에도 BTV나 뭐 이제 KT나 이런 데서도 그런 스트리밍 제공하지 않나요? 하려고 하는데 양이 훨씬 적죠. 문제는 이제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IPTV를 보게 네. 되면 네. 이제 굳이 이제 BTV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 신청할 때는 BTV에서만 했었던 아이들이 보는 영화 프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신청을 했다가 막상 보게 되니까 너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다운로드 받아서 원하는 건 따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넷플릭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경우는 엄청난 컨텐츠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게 보여. 어쨌든 그렇게 돼갖고 내가 그런 회사였는데 네. 딱 1년 전에 말이요. 1년 전 2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전에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주가가 $50 수준이었어요. 2012년 말 네. 했는데 얘네가 발표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헤이스팅이라는 애가 그 CEO가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말이요. 내가 직접 드라마만 만들어 보겠다 그런 거야.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애들이 야 미쳤냐 개새끼야. 너희 주제. 쉽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보면. 개새끼 좀 그만하세요. 오늘 방송에서도 개새끼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미국 갔다 오셔갖고 그러니까. 귀에서 놀랐나 봐요. 놀랬나 봐. 아니, 적응을 좀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야. 끝까지 그 얘기하는데 이게 네네. 이런 얘기 증권방사에서 어디를 들어도 이런 얘기가 안 나와. 네네. 정말 진지한 얘기하잖아요. 네. 정말 농담이 아니라 개새끼 너희 주제, 네. 너희 비디오 대여업자 수준에 머리 컸다 이 새끼들아 하고 놀린 거예요. 헐리우드이 다 놀렸어요. 네. 미국 애들이 다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면 ABC나 CBS, MBC가 잡던 시장에서 네. HBO가 들어가서 오리지널 HBO 들어간다니까 막 지랄했거든. 너희 수준에 우리 영화나 갖다 돌든 해든 애들이 요즘은 HBO 오리지널 영화 엄청 뜬 것들 많죠. 쇼타임 거 많이 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엄청 뜨는 스파르타커스 시리즈 있잖아요. 미드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네.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네. 그것도 영화 중에 하나죠. 스파르타크스. 저 아저씨 잘 모르고 하는 소리야. 미드 얘기하는 거예요. 미드. 그게 보면 스타즈라는 그 또 다른 케이블 TV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디오 대업자가 드라마를 만들겠다니까 네. 야 지랄하고 앉았다 그랬어요. 정말요. 근데 얘네가 처음에 작년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를 공개했어요. 그게 보면 미국의 정치 드라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더 재미나는 건요. 제가 정확한 건 편수는 모르겠는데 요번에 에피소드 2가 26화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20화 정도 됐는데 중요한 거는요. 20화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느 날 동시에 하루에 다 보여줍니다. 하루에 다 쏟아 부었어요. 하루에. 별에서 온 그대 보면 1편부터 20편까지 찔끔찔끔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네. 하루에 다 쏘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한 12시간이든 뭐 24시간. 아니 그거를 12편 한 번에 서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알아서 다 그 스튜디오에서 보는 거죠. 밤새서 모두 이틀씩은 보는 거 그렇게 내려주는 거야. 대박. 대박이에요. 근데 하스커트 워낙 잘 된 거야. 그래 결론은 그게 9개 분야에 에미상이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네. 작년 9월에 에미상 본상을 3개나 수상을 했어요. 각 본상까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히트를 쳐갖고요. 바로 6개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얘네들이요. 예? 그래갖고 주가가 5배, 6배가 올라가요. 이거 하나 갖고요. 그걸 갖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 CBS도 자기네가 뉴스도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주가 사상 최고가 올라간 거 제가 2월 14일 날 갔잖아요. 현재 도착했는데요. 마침 2월 14일이요. 하우스 오브 카드 시리즌 2에 네. 26편을 공개한 날입니다. 어. 그날 그해 주말까지 그달 주말 그리고 오늘이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또 월요일까지 주말 동안에 사상 최대의 트래픽을 기록했어요. 얘네들이. 그 드라마 한 편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합니다. 지난 주말에 네.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오프라인 쇼핑이 다 죽었다 그럽니다. 심지어 술집도 죽었다 그래요. 이거 뭐냐고 다들. 그게 바로 콘텐츠 위력이다. 저도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CJ는 그렇게 더 떠드는 거예요. 그 기론 회사가 CJ는 밖에 없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응. 국내에서는 그렇게 그 아이디어는 충분히 다들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네. 저도 그런 생각은 했었으니까 넷플릭스 전에.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던 거는 첫 번째는 내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내수가 되니까 네. 그런 이제 컨텐츠 산업이 되고 또한 이제 의식 수준이 안 따라줘요. 국내는 네. 이런 저작권 보호나 이런 것들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시장에서 그 사전 제작하는 제작사들 치고서 살아남는 거 보셨습니까? 네.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회사는 좀 되게 어렵다. 물론 CJ E&M이 가능하기는 한데 CJ E&M도 그런 넷플릭스 같은 형태는 아니고 그냥 컨텐츠 회사로서의 가능성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아프리카 TV가 넷플릭스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형님이 보면은 뻘거벗고 나온다고 싫어하시더라고 여자애들이. 뭘 싫어? 좋기만 하지. 형님 스파르타쿠스 보세요. 재밌어요 그거요. 편마다 애들이 훌러덩 벗고 나오고 떡 쳐갖고 보면은 떡 치는 그 스토리 몰라도 떡 치는 재미로 봐요 그거. 그게 그래서 갑자기 훅 가시나요? 잠깐만요. 그럼 삐 이거 몇 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CJ는 무조건 그거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고 여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그 2부 시간을 넘어갈 텐데요. 저는 이규창 기자한테 깜놀했어요. 왜요? 정말 깜놀했어. 왜 홍규창 명예회장한테 왜 깜놀해요?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날 이 친구가 나왔죠? 네. 본부장 나왔을 때요. 같이 방송했죠? 네, 같이 방송했죠. 그날 보고 깜짝 놀랐고 우리 금요일날 제 모니터 방송했는데 마침 그날이 제가 캐나다에서 또 은행에 어떤 은행 일에 있어서 갔었어요. 근데 백인 여자인데 캐나다 여자한테 나한테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했더니요. 난데없이요. 별에서 온 그대를 나한테 보냐 그러는 거야. 정말로. 그래서 나 안 본다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있으니까 와이프 보시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본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 매일 본대요. 근데 이 친구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요번 주에 이게 끝나잖아요. 요번 주에 이게 끝나는데 지난주에 자기가 끝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요번 주에 자기가 마지막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기다려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김수현 있잖아요. 김수현이 몇 살인지 아냐는 거야. 나는 그래서 김수현의 연기를 아주 개떡으로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형님이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김수현만큼 연기 잘하는 그런 정도 배우가 어디 있어요? 끝까지는 들어봐. 그러니까 형님이 좀 부족하신 거예요. 내공이. 그런가? 나 인기가 있다는 건 인정. 그러니까 MBC PD가 이항영으로 안 써주고 이항명으로 쓴 거야. 형님이 부족해갖고. 그 친구는 기자야. 그러니까 그 기자님이. 근데 중요한 게 그래서 느꼈는데 이 친구가 그 여자가 난 모른다 그랬더니 26살이라는 거야. 난데없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나이 물어보는 게 이가 아니는데 자기 스스로 얘기해. 자기가 33살이래. 그래도 좋아 죽겠대. 그래서 내가 좀 깜짝 놀랐어. 나는 여태까지 김주현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 평가 100점 만점에 마이너스 60이라고 그랬어. 막 영화도 아니라고. 꽁틀이라고. 그렇게 그냥 폄하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나는 싫더라도 김수현의 그 한류라든가 정말 한류가 정말 광범위하게 뻗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키스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방송 나와서 키스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센스가 있는 거지 유창이가. 그래서 정말 대단한 거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컨텐츠가 중요성이 앞서 이제 내수가 작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승원 대표가 내수가 작죠 대한민국이. 그렇지만 내수가 글로벌리 퍼져 있다. 그거가 장기적으로 보면 더욱더 한류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거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말씀드렸고요. 그 시장에서 말이에요. 그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판 잠깐 체크하고 일부 마감하죠. 이 게시판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저희끼리 하느라고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시판 체크를 못해드려갖고 지난주 것까지 한번 좀 볼 텐데요. 하나가 내가 없으니까 다들 엉망으로 진행했구만. 엉망이라뇨? 형님이 없어서 아주 자유롭게 발언을 했습니다. 저기 주차장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요. 주차장. 자 그리고 서승용 센터장님 고정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변환님도 그 교보 압구정 서승용님 고정 부탁드립니다. 고개가 아니야 거기? 예.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나도 게스트님이 이번 게스트님 센터장님 앞으로 고정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잼나게 듣고 있습니다. 얼굴이 궁금해요. 이데일리 9시 30분에 보시면 되나요? 이데일리가 왜 나왔어? 낙곰수 김총수님이랑 야구 스타일이 비슷해요. 아무래도 이데일리 그 첩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데일리 TV에서 푸른 것 같고요. 이데일리 TV 사장님이 우리 형님인데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 짱 해갖고 소장님이 이거는 지난주 거고 그다음에 나도 게스트님 말씀드렸고 규규 아빠님. 누구? 규규 아빠님이라고 아는 사람이야? 모릅니다. 37에 잘 듣고 갑니다만 전무님들한테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 무선 충전기와 LED 쪽 어떻게 보시는지 스터디를 해주십시오.
공부까지 시키시네요. 정말 싫습니다. 야, 딱지라는 거네. 네. 골로보넷에 이렇게 좀인데 카카오 스토리에서의 구매권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좀 드셨네. 카카오 페이지야. 예, 카카오 페이지죠. 예, 카카오 스토리가 아니고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카카오 페이지에 네. 2014년 자랑질하면요. 제일 첫 번째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 와, 대박이에요, 대박. 그리고 또 중간에 한 게 네네. NHN 엔터테인먼트. NHN 엔터테인먼트, 나노신 소재, 뭐 이런 좋은 종목들, 주옥 같은 종목들. 예. 그 다음에 이제 TSMC가 아이폰 6용 A8 프로세서를 20나노 공정으로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머리 아프시죠? 머리 아프지. 이 과정에서 삼성은 일드 문제로 A8 발주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애플을 놓친 것보다 와이파운드리의 절대 강자인 삼성이 일드 문제로 탈락했다니 충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지식을 자랑하시느라고 쓰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남자 쇼에서도 좀 재미난. 두 남자 쇼는 뭐 두 남자 쇼 워낙 많아서. 워낙 많아요? 예, 워낙 너무 많아서. 왜냐면 이건 실시간으로 댓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는 뭐 두 남자 쇼를 아마 보시는 게 차라리 빠르실 것 같아요. 두 남자 쇼는 크림증권의 채널 K에서 방송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매일 1시에서 2시 사이에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팟캐스트 팟딱 TV로 검색하시게 되면. 한글로 딱이고요. 영어로 TV 해서 검색하시게 되면 두 남자 쇼와 딱한 종목 두 개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남자 쇼를 보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또 3시 이후에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딱 쇼도 생기죠? 예. 그렇게 딱 보시면 되고 다음 쇼. 주부터는 이제 딱쇼라고 해서 정말 많은 저희 딱TV.com에서 지금 글을 써주고 계시는 필진 분들을 모시고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울산에 계시는 무슨 닥터죠? 저기 예. 통증 전문이요. 예, 통증 전문의 김정찬 닥터를 모시고 코골이 우리가 이 코골이 제 코골이 녹음 소리를 했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벌써. 네. 그거를 가지고서 코골이를 가지고서 이제 그 딱쇼를 1회를 진행할 예정이 진짜요? 있습니다. 예. 김 원장하고 같이 자면 못 자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대박이군요. 네, 여기까지 해서 1부를 마치겠고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으세요? 무엇을 사야 할지, 언제 사야 할지, 어디서 팔아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 한 종목을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선정한 핵심 추천주 승률 100%에 도전합니다.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카카오 페이지 설치 후 딱 한 종목을 검색해주세요.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카카오 페이지를 설치한 후 딱 한 종목을 검색해주세요.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말이에요. 정말 그 1부 시간은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2부 시간에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딱 한 종목 통해서 주로 얘기했던 주식에 대한 리뷰 해보고요. 관심 있는 종목 한 종목씩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이승훈 대표님. 네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여쭙습니다. 일단 축하할 건 축하드리겠고요. SK하이닉스, 네. 그리고 현대제철, 현대제철, 아프리카TV, 네. 그리고 블루콘까지 네. 간단하게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SK하이닉스부터 짧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삽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정말 이제는 기관이 백기투항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전히 뭐 외국인들 주식 팔 때도 가장 매수 1위한 종목이 SK하이닉스였고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매수 1등으로 당연히 덩어리가 있으니까 들어오긴 하는데
매수 이동 종목은 여전히 SK 하이닉스다. 외국인이 팔 때도 가장 많이 사는 건 SK 하이닉스요. 살 때도 가장 많이 사는 종목에 속하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다. 근데 기관은 여전히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거의 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다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그 디램 익스체인지닷컴이죠. 디램 익스체인지닷컴에서 1분기 디램 가격이 한 10% 정도 하향 조정될 것 같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전 그건 땡큐다. 1분기는 전통적으로 비수기거든요. IT 제품들이 잘 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수기에 그 디램 가격이 10%밖에 조정이 되지 않는다라면 지금 갤럭시 S5가 2분기에 나오고 3분기에는 아이폰 6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2분기, 3분기, 4분기로 넘어갈수록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제가 보기에는 그 뉴스는 매도해야 되는 뉴스가 아니고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사라라는 그 뉴스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저 발 한번 담궈도 되겠습니까? 네, 발 담그십시오. 시장에 외국인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다시 들어오는 시간이 정말 있다. 네네. 시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뭐 상반기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좀 올라가겠죠. 네. 뭐 아무 상관없이 현대차로 네. 올라갈 텐데요. 그때는 삼성전자 막 올라가면 SK 하이닉스가 약간 멈칫 할지 모르겠지만 네. 하이닉스 상반기에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자 볼 가능성이 있다. 오자 충분히 넘어간다고 봅니다. 올해 오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예.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요. 네. 아래로는 뭐 3호 정도 보도 되면 되겠지만은요. 네. 리스크는 있겠지만 아래로 15%보단 위로 30이 빠르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약지를 들어가겠고요. 조심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막 하세요, 막. 저는 홈드합니다. 네. 그 현대제철 관심 주였는데요. 아. 현대제철도 AS 좀 해주셔야죠. 회장님이 응. 배신을 땡겼죠. 배신의 똥줄을 땡겼습니다. 즉 뭐냐면은 고장력 강판 서영에서 현대제철 그 좀 매출 좀 늘어나지 않겠나 했더니 야 단가 낮춰라 딱 이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 한번 고열을 짜겠다는 얘기죠. 현대제철의 고열을 짜겠다는 얘기니까 현대제철은 고장력 강판의 매출 비중이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현재 그 고장력 강판에 대한 그쪽에서 단가 인하가 된다는 건 올해 순이익이 좀 줄어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 구간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장부가 대비해서의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PBR 0.6배, 0.5배는 현대제철의 전통적인 바닥권 가격입니다. 지금 몇 배? 지금 0.6배입니다. 그러니까 싸긴 싼데? 예, 여기서의 이 가격에서 뭐 매도를 한다라는 건 의미는 없고 오히려 그냥 이 가격에서는 죄송하지만 오히려 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관망해야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럽게 또 하나 발 한번 담가야 네. 될까요? 현대제철 네네. 좋은 회사인데요. 네. 딱 이거죠. 네.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처음 보지 않았다. 천보장. 그게 약간 걸리고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여전히 하반기를 보고 있지만 네네. 하이스코어가 뭔가 이상하다. 하이스코어가 뭔가 근데 이상하다. 이거는 논리적인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네네. 말씀드리겠고요. 짧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예, 아프리카 그리고 TV는 정말 아프리카 TV. 그 얘기했을 때로 올림픽 끝나니까 약간 좀 싫은 예, 모습인데요. 예. 뭐 오늘 근데 다시 또 올랐어요? 그래요? 5% 올랐어요, 오늘도. 대박인데 뭔가 느낌 있어 저거. 근데 이게 그 미국의 넷플릭스가 있다라면 오히려 그런 형님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그거에 좀 더 가까운 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쪽. 근데 앞으로가 모바일이란 말이에요. 모바일에서 스트리밍을 하는 데는 아프리카 TV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CJ도 오히려 있잖아. CJ도 있긴 있는데 오히려 아프리카 TV가 더 많은 가입자 수와 동시 접촉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 여기 발 한 번 더 네. 담을까 볼까요? 이석주 대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제가 네네. 소설인데요. 제가 만약에 돈 많은 네. 대기업이다 그러면 돈 많은 대기업이다 네네. 그러면 그게 정말 기회 좋다 그러면 입질 들어가네. 입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일 고유 사용자 수가 250만 명입니다. 아프리카 TV가.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에서는 상당히 대단한 거겠고요. 이 정도 수치라면은 뭐 그 소치 올림픽 때도 이 정도였으니까 올해 스포츠 이벤트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때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월드컵 그리고 뭐 아시안 게임은 솔직히 뭐 재미없을 것 같고 월드컵 때가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아프리카 TV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했단 얘기고요. 네. 잠깐만요. 여보세요? 잘못 들었어요. 아까 전화 잘못 걸었어요. 막 눌려갖고. 이것도 방송 나가요? 내릴게요. 네네네. 우리 기사 아저씨. 저는 현대제철은 다른 시각으로 하나 딱 잠깐만. 네.
네. 예. 현대제철을 근데 이석준 대표 또 디스하네. 아니 그 고강력 장판을 쓰는 거에서 뭐 이제 제네실수가 또 나왔지만 뭐라고? 제네실수. 제네실수. 나왔지만 이제 네. 그 현대제철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 중에 제가 알기로 이제 제 지인을 통해서 들은 소식통에 의하면 예. 철 분말 사업에 진출을 하거든요. 작년부터 이제 공장도 짓고 있고 실제로 그게 계속 수입하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이 그걸 지음으로써 자기네가 쓰는 부분에서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어서 현대제철이 거기에서 이제 조금 고강력 장판에서 까인 돈을 분말 사업에서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실제로 지금 그리고 부산에는 그 원래 수입하던 그 스웨덴인지 그쪽 회사에 있는 공장을 그쪽에서도 짓기 시작했거든요. 지어서 네네. 완공을 했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그 둘 간에 이제 경쟁이 좀 시작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조금 고퀄리티의 그런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난다면 일단 당장 현대차에 쓰던 거부터 이제 대체해서 쓰지 않겠냐. 그러면 뭐 매출상으로는 뭐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것도 새로운 얘기. 아이고 요거는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난 처음 들었어. 철 분말은 뭐야? 분말은 그 이미 저쪽에서 좀 하고 있잖아요. 그 포스코에서 파이넥스 공법이라고 해갖고 아예 스크랩을 넣는 게 아니고 그런 분말을 녹여서 하는 공법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쪽 관련된 스크랩이 아니라? 예.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현대제철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한번 이석준 대표님이 힌트를 주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빈발 애들 풀어야겠네. 네. 블루콘을 비롯해서 요즘 우리 방송에서 예. 얘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두 남자쇼 이런데. 기가레인도 오늘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100만 주 나오는데도 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12 전환 물량이 100만 주 나오는 날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오늘부터 매도가 가능한 거거든요. 누가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물량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늘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그 100만 주의 전환사채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8%를 9%를 올렸거든요. 이 얘기는 그 물량을 다 받아주겠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지금 보게 되면은 100만 주가 나오는데 오늘 거래량이 180만 주 나왔어요. 이 얘기는 내일까지 그 다음 내일하고 3월 3일 낼 때까지 하게 되면 이게 다 소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받아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블루캄도 뭐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나노신 소재도 오르고 있고 최근에 이 사물 인터넷 쪽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거나 하는 이런 기업들은 뭐 블루컴은 엄청나게 올랐네. 그러니까 계속 뭐 상승 중이다라고 블루컴이 보시면 뭐 됩니다. 회사인지 아세요? 아니요. 네. 블루컴은요. 제가 네. 다시 한번 우리 확인드리겠는데요. 저도 잘 몰랐던 회사인데요. 네. 쉽게 해서 블루가 왜 블루냐면 블루투스. 아, 블루투스인데 이 블루투스 하는 회사인데 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올해 매출 목표가 1,500억인가 뭐 그렇게까지 나가는데 네. 도저히 안 믿겼는데 네.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블루투스 헤드폰 있잖아요. 네네. 이어폰만 있는 줄 알았더니 헤드폰 이거 쓰고 이거가 블루투스 헤드폰이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짜리겠다는 얘기 하더라고. 250짜리도 있습니다. 블루투스 헤드폰이. 네. 근데 이번에 내가 시애틀 공항에서 봤는데 말이야. 거기 네. 그 게이트마다 뭐 조그만 데 뭐 커피나 팔고 네. 그러는데 갑자기 보스 헤드폰 있죠, 보스. 네네네. 보스 헤드폰이 비싼 나는 거죠. 조그만 부스가 있더라고. 네네. 내가 또 가서 직접 봤어. 네. 들어보기까지 했어. 네. 그랬더니 뭐 헤드폰 하는데 이게 딱 물어봤지. 아는 척. This is Bluetooth 딱 그랬더니 네. yes! 그럼 딱 이거더라고. 네. 거짓말 하나 안 붙이고 229달러. 그 보스 그, 헤드폰이 BOSE를 얘기하는 거죠. BOSS는 의류입니다. 네네. 그건 휴거 보스.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날 거라 그랬는데 나는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승원 대표는 약간의 또 디스하는 건데요.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보죠. 이번에 그 갤럭시 S5 네. 언팩 행사에 있는 거 다들 관심이니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본부장님께도 보셨어요? 저는 애플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도 안 봤어요? 안 봤으면 가만히 앉아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앱등이 예. 그리고 삼성 갤럭시 좋아하면 삼엽충 이렇게 근데 앱등이 삼엽충. 근데 이번에 언팩 행사를 하는데 저는 S5는 그런 관심이 없어 보이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갤럭시 기어가 나왔는데 네. 잘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기어 2가 나왔어요. 갤럭시란 말을 빼고 그 갤럭시 그게 나왔는데요. 기어가 나왔는데 기어 2가 나왔고 뭐 기어 2 네오가 있고 이번에 기어 핏이라고 또 같이 나왔는데요. 네. 그게 이번에 우리 많이 애청자 청취하면 아셨겠지만 이번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립적으로 놀 수 있는 그 제품이에요. 그걸 강조했습니다. 뭐냐면 예전 거는 꼭 노트 3랑 연기해서 돌아갈 네. 수 있는 게 뭐 300불이다 400불 했는데 이번에는 손목시계형인 거예요. 2가요. 기어 2가. 네. 그리고 기어 2 네오는 뭐 카메라가 있다 없다 그런 차이고요.
핏이란 거 많이 보셨겠지만 더 얇은 밴드형인데 거기는 이제 네. 휘어지는 그 디스플레이가 장착됐는데요. 독립적으로 노는데 대표적인 것이 거기서 MP3 이런 걸 듣게 하고요. 거기서 뭐 맥박도 제가 갖고 와서 뭐 보내기도 하고 헬스케어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닌텐도 그 DS 나왔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보면 피트니스 기능이 있어갖고요. 뭐 그런 네. 거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늘어나는 거가 MP3 음악을 강조합니다, 얘네들이요. 그거를 손목에 하는데 촌스럽게 저같이 또는 아직도 네. 블루투스 헤드폰 안 쓰는데 음악 들을 때도 네. 그냥 줄로 했는데 네. 그 손목시계 찬데 귀에 줄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딱 듣고 나서 야 블루컴이다 또 생각한가 내가 혼자 생각한 거야. 그래서 주가 오르잖아 지금이야. 이게 관심법이거든 또 하나가.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기어 핏 같은 거 뭐 혹시 실물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애플에서 나오면 애플에서 나오면 네. 독립적으로 한다. 네. 저기는요 이 대표. 저는 땀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그 해외 출장 갔다 오시면 그 시계 사다 주셔도 카시오예요? 예, 그 카시오 시계 사다 줘도 안 했어. 땀나서 손목에 땀 차서 그거 어떻게 해. 여기서 우리 본부장님이 비우시는데요. 그거 시계 필요해서 쓰겠어요? 그 본부장 시계는 네. 어떤 시계를 써야지? 시계는 또 명품 시계 쓰시죠. 조금 전에 네. 뭐 저희 이승원 네. 대표께서 카시오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는 제가 웃음이 조금 네네. 나왔는데요. 비웃더라고? 제 입장에서 네. 시계라고 하면은 보메 메르시에 네. 바쉐른 콘스탄틴, 아. 브라이틀링, 예거 꿀뚜루 이런 시계들이 잠시만요. 네. 저기다 정확한 이름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마지막에 예거 뭐? 꿀뚜루. 예거 꿀 들어보니까 갑자기 진격의 거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같대. 진격의 거인 봤어요? 저는 어. 제가 그 이 본부장님 나이도 들은 사람들 젊고 그런 사람들이 진격의 거인도 안 봤어? 그 본부장님 편에 보면 깍띠 발음이 있잖아요. 네. 그거 제가 네이버에서 딱 따갖고 네. 그 발음 비교해드렸잖아요. 네. 본부장님 발음은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 이거 확인 들어간다.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 브랜드들. 보메 메르시에라는 시계 브랜드가 있고요. 음. 바쉐른 콘스탄틴이라는 시계 브랜드가 있고요. 알아요. 예거 꿀뚜루라는 시계 브랜드가 야 이거 있습니다. 꿀 들어 그거 좀 확인해봐. 네. 스위스의 그 무브먼트 자체가 음. 또 대부분의 그 공정이 수제 공정으로 하는 시계들인데 네. 명품 시계들에 이제 속하죠. 카시오하고는 좀 뭐 이렇게 왜냐면은 초등학생이 그런 거 찰 리는 없잖아요, 형님. 지금도 못 찾고 있어. 지금 본부장님 아니 지금 초등학생 때 카시오였으면은 뭐 예 완빵인 거죠. 지금 본부장님 브랜드는 뭐예요? 실례지만요. 저는 티파니입니다. 티파니. TIFFANY 티파니. 티파니 시계고 거기에 또 형은 크로노다임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의 또 예. 예, 무브 이제 그 뭐 초침과 또 뭐 일침과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일침을 가하시네요. 제 아는 분이 저 크로노스라고 국내 시계 유일 그 매거진 있어요. 그 편집장님 한 분 계신데 모실게요. 그거 있나? 뭐 한번 모셔주세요. 저 친구 좀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본부장님 그냥 확 죽일게. 아니 아까 통화했더니 미국 가신다고 하니까 일단 다 갔다 오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계는 롯데 그 에비뉴엘 명품관에도 다 지금 그 시계들이 네. 입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유명 이제 메이저 면세점에도 이 네. 시계들이 다 있다고 본부장님.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실례지는 질문 하나 드리겠지 모르겠는데요. 그 티파니 네. 아까 그 무슨 무브먼트 뭐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입니까 그거? 아, 이 티파니는 제가 기존에 세퍼릿 되기 전에 롤렉스 시계가 있었었어요. 되기 전에. 예. 근데 세퍼릿 되고 나서 그 롤렉스 시계가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다른 방법으로 처분을 하고 그 처분하면서 다시 받은 그 금액 부분으로 이 시계를 티파니 정식 매장에 가서 이제 구입을 할 때 그때 당시가 제 기억으로 한 2000 오래되셨네요. 2년 초반이었던 것 2002년? 같아요. 난 2000만 원인 줄 알았어 지금. 2002년 초반이었던 것 깜짝 같습니다. 2002년 초반 때 한 300만 원 가까이 주고 샀었던 저 것 같아요. 아버님이 난 2000만 원인 줄 알았고 정말 깜짝 제가 놀랐어. 이제 콘스탄틴은 어머님이 이제 2000 와리깡 할 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회사 와리깡이 뭐예요? 와리깡을 모르시네. 와리깡이 뭐냐면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회사들 이제 급전 맞춰야 되고 연말에 월말에 이제 돈 맞춰야 되니까
그 사채업자한테 못 가고 사업자한테 가면 너무 비싸니까 이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빌릴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와리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와리깡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회사 망하시고 아버님께서 이제 부도나시고 나서 그래도 이제 거래처들이 있으니까 이런 그 사람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와리깡을 했는데 그 거래처가 이제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롤렉스 시계를 그때가 이제 언제였냐면 83년도. 그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800만 원짜리. 그때 당시 돈으로 800만 원짜리 시계를 봤는데 그 시계가 지금도 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때 당시 800은 아파트 한 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계가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 그 시계가 지금도 전혀 뭐 시계가 늦어진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수리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대로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래요? 지금은 모르지 가격은.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명품 시계 인정하는 게 저도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니까 93년도거든요. 그때 선물 받은 시계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롤렉스였어요. 근데 그 시계가 지금도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시계는 확실히 아직도 그냥 잘 가는구나. 평생 차는구나. 제가 진짜. 이 생각이 말씀은 들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답변이에요. 그 시계 특히 시계 부분은 진짜 비싸면 비쌀수록 제 값어치를 하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아무리 수전노고 구두쇠라고 하더라도 저기 우리 그 명동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강남 쪽에 큰 이렇게 좀 그 알려지지 않은 현금 보유 능력이 많은 그런 사채업자들이 있습니다. 나이 지긋하시고 뭐 이렇게 건물 몇 개 소유하면서 이렇게 작은 모찌 가방 들고 어머니 뭐 수금도 하러 돌아다니시고 그러신 이제 그 숨어 있는 사채업자분들이시죠. 그런 돈 많으신 분들이 다른 거는 다 절약을 해도 시계. 자신의 그 팔목에 차는 시계 하나만큼은 아주 좋은 명품 시계를 대다수 찬다고들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얘기까지 너무 좀 진도 나갔는데 그래서 결론은 저는 하여튼 그 핏 같은 거 있잖아요. 핏 아직 가늘고 그래서 시계 용도만 하더라도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 이거 노래도 듣고 하면 블루투스 헤드폰을 살 것 같아. 저도. 그리고 그게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11만 원 정도 안짝이면 저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블루투스가 그렇게 그 음질이 좋진 않아서 초반에 외면받았었던 건데 그런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블루투스 그러니까 299불 못 왜냐면 블루투스 1.0 때는 그 속도가 안 나오니까 그랬는데 2.0, 3.0 이상 가면서 속도가 나오니까 이제 고음질에 대한 그 음악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음질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 이런 것들이 비싼 게 이제 엄청나게 들만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애플 빨아서 보스에서 스피커를 살 때도 미국 가서 스피커 살 때도 그냥 블루투스 제외하고 그냥 에어플레이 되는 걸 그냥 샀었거든요. 네네. 좀 많이 바뀐 것 같다. 그게 비싸더라고요. 보스 같은 데서 괜히 허하게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기어핏은 제가 보기에는 장난감 같아. 애들용으로는 좋은데 형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아니요, 나라면 좀 이제 좀 진정하세요. 근데 그게 보면은 아이폰이랑 연동되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연동도 시킬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는 좀 그렇고 중학교 입학 선물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은 기어핏을 많이 할 것 같아. 이거는 아니면 어르신들. 아예 어르신이거나. 왜냐하면 요번에 그 S5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 중에 거기 뭐 쪽이니까. 심박동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의료기기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이 인증하시는 건가요? 네. 심박동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게 뭐 자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부모님한테 굉장히 좋은 선물일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이제 제가 주로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 대표님. 근데 기억도 못하는데 뭐 기억나는 게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제가 짧게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진짜 위원님이 좋아하는 호텔 신라. 좋았어요. 근데 인터파크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그다음에 한국전력. 그다음에 CJ 제 CJ가 요즘에 그 군만두 그 만두 파동 이후로 예전에 한번 CJ라고 놀림 받았던 거 아세요? 그래서 CJ 요즘에 CJ 그래도 주가는 좀 좋아요. 근데 하나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CJ 그 만두랑 상관없지 않아요? 만두 상관없죠. 그건 CJ 제일대당. 깜짝이야. 그 하나하나 얘기하면 호텔 신라는 제가 고객이잖아요, 또. 네네. 우리 지난번에 박혜성 본부장님의 회사에 가서 또 물건 샀고요. 또 모자라는 거, 또 면세점 같은 또 샀어요. 또 몇 가지 좀 살게 해서 샀는데도 역시 사람이 많더라는 거. 하니까 또 제가 또 조금 사니까 또 10,000원짜리 또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제가 중국 출장거에 또 잡혀 있잖아요. 3박 4일. 그래서 또 쓸 거예요. 그래서 호텔 신라는 정말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
저는 여기서 이 순간에 한번 그 박혜성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로컬 백화점에 중국 애들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 로컬 백화점 쪽에서 중국 애들 매출 비중이 얼마나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많이 올라올까요? 제가 백화점에 그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네네. 정확하게는 제가 그거는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면세점에서는 예. 특히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에 중국인들의 매출 비중이 7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75%. 외국인 전체 외국인 매출 중에서 네. 내국인은 빼고 내국인 빼고. 예. 그래도 외국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이라는 나라 국가의 그 구성비가 75%라는 거는 압도적인 거죠. 뭐 일본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요. 나라들이 있습니까? 일본 애들은 집에 갔네다. 일본 재팬이 한 15% 구성비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뭐 중국 구성비하고 일본 구성비 합치면은 한 90% 됩니다. 나머지 10%가 그 이제 노나먹기식으로 이제 세계 각지의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 구성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애틀도 그렇고 밴쿠버도 그렇고요. 거기 면세점이나 군대 근처에 가면 중국 사람이 판이라는 거, 그러면 어디나 마찬가지겠고. 아니 그럼 로컬 쪽은 로컬 쪽도 중국 애들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요? 엄청 받는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제가 다닐 때 당시에 예. 롯데 백화점에 있을 당시에는 거의 중국인들은 이렇게 좀 드문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 백화점에 와서 중국인 고객들이 구매하는 것, 특히 그 1층에 있는 명품들을 구매하는 그 층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었었는데 뭐 2, 3년 전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작년 그리고 금년 이럴 때 백화점에 제가 간혹 시장 조사라든지 어떤 동향 파악하기 위해서 가봅니다. 엄청 많아요. 아니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호텔 신라도 좋았는데 그래서 백화점주들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건데 예, 뭐 예. 저 친구가 또 먼저 하시는데요. 저는 호텔 신라 중국 대표 주자 맞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롯데 쇼핑이다, 네. 신세계다, 네네. 이것도 중국 관련주다. 예, 그렇게 나는 보셔도 무방하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중국 관련주가 이제 광범하게 퍼진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인터파크 얘기하셨는데 인터파크도 이제 조금 먼저 좀 재상자 그 분리해서 새로운 IBNT 올라온 다음에 올랐다 좀 쉬고 있는데요. 그 두 주식 여전히 장기 매수 의견 갖고 있고요. 그 위원님 내일 10,000원짜리 빳빳한 걸로 하나 준비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그건 네, 뭐 그래서 그 내일 두 남자 쇼에 보시게 되면 위원님이 저에게 10,000원을 증정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표구에 갖고 걸어놓을 예정입니다. 근데 저 사람 하다가 내일 23,200원? 23,300원이죠. 오늘 얼마로 끝났어요? 오늘은 멀었습니다, 아직. 그거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아니에요. 한 5%만 오르면 깨끗해요. 21,000원입니다. 안 되나? 네. 상한가에서 그쪽 가면 되는 거지. 뭐. 잠깐만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22,300원이네. 그래, 1,000원이면 몰라. 이거 아무도 네. 몰라. 그렇고요. 한국전력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비정상의 정상화 한나로 끝났고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마트에서 파는 모든 것은 다 오른다. 아모레퍼시픽 들어오고 다 오르잖아요. 네. 물가가. 그것이 한국전력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2014년에 화두 비정상의 정상화 때문에 물건값 다 오른다. 그래서 리테일 파는 품목 다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CJNM은 아까도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논란했는데요. 네. CJNM은 저는 스트롱 바이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주식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 근데 아프리카 TV는 이승원 대표 말이 또 얼추 말이 돼요. 그래서 그건 아마 오히려 나중에 보면 우리 미국식 자본주의를 보면 그걸 노리는 회사가 많을 겁니다. 형님, 제가 얘기를 할 땐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큰 문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야? 너무 앞서서 생각을 해. 내가 NHN이 된다는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면 20만 원대부터 라인이 딱 나오자마자 라인을 보면서 그 주소장님한테 라인 이거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얘기를 엄청나게 했어. 그때 웃기지 말라고 그랬거든. 주소장님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나의 보세요. 관심법이 있냐 없냐가 그러니까 중요하지. 코스맥스도 내가 작년에 위원님한테 이거 무지하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기억 안 나신다 그러잖아. 그러면- 등산 갈 때 했거든요. 네, 그럼 알람을 맞춰 놓은 다음에 3개월 후에 그거를 그게 메모를 뜨게 뭐냐면 하시는 제가 거예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프리카 TV가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 있을 때 아프리카 TV를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듣보잡이라는 둥 기집애들이 뻘거 벗고 나와갖고 지랄을 한다는 둥. 근데 아프리카 TV는 특히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거의 미친 듯이 보더라고요. 아드님도? 네네.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 형님 제가 얘기를 하면 좀 들으세요. 야동을
야동도 좋죠. 뭐 야동 볼 수도 있죠.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솔직히 중학교 때 야동 안 봤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아프리카 TV는 청소년 보호법에도 이제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많이 예전에는 아프리카 네. TV가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BJ들을 네. 그렇게 내비뒀는데 지금은 그 철퇴를 맞아서 많이들 없어졌어요. 그게. 예. 아니 그 그래서 방송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상한- 그게 작년에 말하고 예.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이성원 대표한테 그렇게 한 수를 가르쳐줘 신의 한 수를 드렸는데 아, 중요한 건 뭐냐 뭐냐?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 가장 중요해요. 맞습니다. 작년에 저한테 코스맥스나 예. 아프리카 TV를 잘 설득했으면 제가 그때부터 막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저 성격 아시죠? 네. 저는 꼽히면 떠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꼽히더라도 제가 얘기를 하면 관심 있게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얘기를 하라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는 나를 1년 동안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네. 네네. 말재주가 늘었어. 어. 그래갖고 뭔가 퍼스에이시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MBA 공부들 많이 하잖아요. 돈 내고 요즘 많고 1억씩 네. 내고 MBA 다니잖아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말 잘하게 하는 걸 가르쳐요. 그건 인정해요. 그게 형님이 요점 정리하는 건 진짜 잘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가 4년 내내, 2년 내내 그 계속 하는 게 프리젠테이션 연습하는데 공대생이나 예를 들어 이과생은 석사라건 매스라건 그 닥터를 하건 간에 발표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연구만 네. 하니까. 네네. 근데 MBA 하는 친구들은요 지식이 얕아요. 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말을 설렁설렁해요. 네. 영어도 설렁설렁해요. 얘네들은 네네. 영어 못하면 마스터가 잘 안 돼, 안 줘요. 네. 그냥 발표를 계속 시키기 때문에 또 앞에 나와서 그게 뭐냐면 길게 말하고 영어를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한국말하고 떠듬거라도 요점을 딱 집으면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많이 들었어. 그래 요즘 대세잖아요. 이성원 대표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갑자기 딴 얘기 넘어갔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대충 우리가 리뷰는 된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간 것도 중요했고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은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하겠고요. 이 대표 관심주. 오늘의 또 포인트인데 여기 한번 가보지. 요즘에는 정말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관심주 찾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종목 이런 그래요? 쪽으로 좀 보게 되더라고요. 답지 않은데?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에 뛰어내리는 애들이 너무 많고 요즘에 좀 중소형주를 잘 맞춰갖고 여기서 스스로 좀 겸손해지자. 야, 그거 좋네. 그거 좋아. 여기서 좀 스스로 겸손해지자. 여기서 중소형주 좀 된다고 또 껍적껍적 됐다 갔다는 하한가 한 대 두드려 맞는다.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훅 간다 그냥.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묵직하면서 보수적인 쪽, 한국전력 같은 거 말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매력적인 제약주를 한번 제약주? 가져나왔습니다. 예. 나이가 드셔서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아프신가 예, 봐요. 맞아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40 넘으니까 힘들지. 네, 힘듭니다. 시간도 훅훅 가고 거시기도 잘 안 쓰고 약구해드려요? 일라그라 이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반비아그라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8정 한미약품 추천하는 거 아니야? 반비아그라 운동이라고 모르세요? 그건 뭐예요? 비아그라가 너무 세니까 반씩만 반만. 먹자 해서 반비아그라. SK 안티의 개념이 아닌 거네요. 예. SK에서 나온 F. 거는 예. 반만 자르면 돼요. 아, 이렇게 예. 비닐이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한미약품. 네, 맞죠? 88정. 네네 맞습니다. 88점. 여러 가지 그 장명에 두고 말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동아제약은 그 회장님 이름부터 벌써 이름이 다릅니다. 강신호. 신호가 강해. 일단은 동아제약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일라그라 여러 가지 많은데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건 88정이더라. 한미약품 일단은 보고 싶은데 이게 국내 시장에 대한 쪽을 갖고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제약주가 그렇게 싸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쪽을 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텐데 이 한미약품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중국 쪽에 대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어서 중국 쪽, 이 북경 한미 쪽에 대한 매출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김두남자 쇼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지금 전지현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올해 2월 6일 날 발표된 그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중국 쪽에 대한 상황, 그러니까 중국의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 1977년도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앞으로 5개년 동안 움직일 때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는 업종이 첫 번째가 주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화율이 진행이 되면서 집을 엄청나게 많이 짓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가 자동차를 타게 되더라. 그래서 자동차 보급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된다. 세 번째가 지금 그 보건의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라는 걸로 음. 귀결이 됩니다. 음. 근데 이제 뭐 주거 쪽은 국내에서 뭐 국내 건설사들이 중국 가서 아파트 짓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건 좀 제외하겠고 그다음에 하나는 자동차 분야가 되겠고 하나는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제약이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호적이 없는 농민공이 네, 네. 지금 중국에는 3억 명이라고 합니다. 호적에도 없어요? 3억 명이. 얘네들은 호적에도 없는 애들이 3억 명이에요. 호적이 없게 되는 게 어떤 경우들이 호적이 없게 되게 되는? 안 올리는 거죠, 그냥. 너무 그냥 첩첩산중에 신고 자체를 사셔서 아예 예. 출생 신고 자체도 출세, 안 그러니까 하고. 왜냐하면 첫 번째 자식이 아니고 1인 1가족이 네. 1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나는 애들은 아예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 근데 거기에 농민공이라고 올라와서 호적이 안 돼서 일하고 있는 애들만 도시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애들 말고 지방에 호적 안 올라 있는 애들 몇 명인지도 아예 추정도 안 되고 올라와서 일하는 애들만 약 3억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얘네들을 중국 정부에서 호적을 갖게 해주겠다. 아. 그리고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호적까지라고 그러면 안 낼 거 아니에요. 세금 내야 되고 네. 뭐하고 하니까. 그 대신에 너희들에게 지원을 해줘. 보건복지 쉽게 얘기하면 의료보험을 가입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의료보험 된다는 얘기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한미약품이나 이런 제약주들에 대한 그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중국 내수 모멘텀에 대한 쪽, 특히 농민공에 대한 이 전환, 호적제에 대한 이 정리 이런 것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한미약품이 그 생각이 농민공하고 관련된 어떤 약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초의약품에 대한 쪽들 기초의약품 때문에.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 북경한미가 유일하게 국내에서 국내 제약사 중에서 중국 쪽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한미약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예. 약간 네. 숟가락 하나 얹어도 될까요? 예 그 우리 이석준 포크도 대표가 하나 얹으시고요. 이석준 꼭 대표가 찍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했잖아요. 네네. 도대체 중국에 무슨 역할이 있나 했는데요. 네네. 두 가지 얘기해드릴게요. 네. 두 가지 얘기. 하나는 진지한 거, 하나는 네. 웃긴 얘기해드릴게요. 네. 네. 하나는요. 북경 한미가 있는데요. 네. 얘네들이 특히 강한 게 소아용품 의약품에 강합니다. 아. 네, 그래서 소화제류. 소화제. 아니 소아. 소아 애들. 애들. 소아. 그래서 그게 요번에 그 북경에서 중국에서 저기 있잖아요. 산화제한 산화제한이 철폐. 풀리면 네. 애들이 좀씩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소아과의 환자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소아과에 그러니까 웬만한 의약품은 아는데 특히 소아과 이야기에 강한 게 북경한미예요. 아. 그게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한미약품이 워낙 중국이랑 친해요. 이름은 한미잖아요. 한중도 아니고. 미국하고 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랑 친해. 아. 그럼 그 상호를 처음 우리 회사명을 잘못 한중약품. 지었네. 한중제약이라고. 네. 나중에 바뀔지도 모르지. 한미중으로 바뀔지도 모르지. 그거는 그 회장님 마음이고 네. 이석준 대표는 알지 모르겠는데요. 네. 한미약품의 본사 어딘지 아시죠? 아저씨 동네에 있는데 알았었는데. 평화의문 바로 앞에 있죠. 문 앞에요? 응, 평화의문 바로 앞에 한미약품에 엄청 초대형 빌딩이 있어요. 거기 지하에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어짜 양자 어짜 양자 어양? 중국집입니다. 어양. 어양은 중국집인데 고급 음식점이에요. 중국 음식점인데요. 네. 이게 또 한미약품에 지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영이라고 보시면 되죠. 패밀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아니요. 점심 때만 되면 한미약품 직원들이 죄다 거기 내려가서 사 먹는다는 그 집 아닙니까? 사장님 예를 들어서 부인님이 실질적인 지분관계가 다 있어요. 거기요. 지분관계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관계회사로 딱 장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요. 그 한미약품 직원들이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쿠폰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의 눈치껏 거기서 많이 먹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회식은 대부분이 거기서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직원들 보러 바깥에서 만나잖아요. 점심 뭐 먹을래? 야, 우리 중국집이라 하자. 그러면 욕을 바가지를 먹습니다. 거기는요. 그 정도로 중국이랑 친하다. 심지어 95년에 생겼네요. 네, 그거는 제가 약간 농담정으로 말했는데 진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월급 준 다음에 밥 먹여갖고 뺏어가는 거야 다시. 그건 회식하고 고량 좀 먹고 거기서 이빠이 먹어갖고 돈 뺏어가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까 하나 네. 더 얘기하면 그래서 그 한미약품 저도 그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고요. 한미약품이요. 떠나는 이제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은 이제 유한 킴벌리를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수출을 많이 해요. 네. 중국에요. 비중이 높은데 거기서 많이 하는 게 이성훈 대표 기저귀. 자주 하는 디펜더. 성인용, 소아용, 그래서 네네. 그런 거 다 들어가겠고요. 특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시청자래요. 우리 청취자들을 관해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요즘 보면 미세먼지다, 황사대 같고요. 황사대 같고요. 마스크를 사는 사람이 많아요. 네. 마스크를 사면 어디 거 사는지 아세요? 어디 거 삽니까?
최고로 유한 킴벌리 껐습니다. 아, 최고로. 유한 킴. 물론 거기서 제조업체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딱 보면 다 유한 킴벌리께 제일 좋다 그럽니다. 마테스도 팔고 딱 하는데요. 지금 만약 살려면요. 웬만한 사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고 떨어졌던 게 많은데요. 그래서 유한 킴벌리가 거기에 강점이 있어요. 중국 사람 중에서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다들 그래요. 중국 거 못 쓴다고. 농담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뉴스에서 나왔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자동차 필터가 중국에서 예. 제조된 거랑 네. 이제 뭐 독일에서 제조된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중국 거는 먼지 예. 부분이 좀 약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유한 킴벌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소기업 조그만 데도 있고 제조업체는 모르겠는데 브랜드로 보면 유한 킴벌리를 최고로 칩니다. 제 말이 아닌지는 마트에 가보시면 압니다. 아, 그게 갤럭시 탭이 맨 처음 그 나왔을 때 네. 그 두 가지 배터리를 썼어요. 아 예. 세가 배터리 이제 세 세 개를 썼는데 삼성 SDI 것도 썼고 그 LG 화학도 중소기업. 썼고 그다음에 중국 것도 하나 썼어요. 근데 제 거는 걸린 게 중국 거 제품에 걸린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한 20일은 잘 가더라고요. 근데 20일 넘어가니까 1시간 만에 다 방전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근데 삼성 가니까 삼성에서 그 배터리를 다 무료로 교환해 줬어요. 중국산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쪽을 사용하면 다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전부 다 한국산 배터리로 다시 교체를 해 줬어요. 그래서 이 초기 품질은 중국 애들이 따라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내구성이 이제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고 국내에서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현대차, 대우차 문제, 그러니까 내구성에서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입차하고 외제차하고 이제 한국산 그 차의 문제가 뭐냐면 이니셜 퀄리티는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구성이. 얘기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너무 예. 진짜 지리해주고. 중국 쪽이 안 좋다고 제품이.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왜 끝까지 안 들어갔구나. 네네, 말씀하세요. 유한 킴벌리의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애청자분들은 알아요. 유한 킴벌리 게 최고라는 거를.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그 우리 황사나 미세먼지 같이 쓰는 게 규격이 있어요. 네. 세개 레벨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일회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다 많이 사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40개 샀어요 한 번에. 중국 가시려고요? 죽을 사고 집에 여기서 쓰려고 너무 목이 아프니까. 우리 그 딸도 있어요. 딸도 갖다 주려는데 그래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기청정기 매출도 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위닉스나 뭐 이런 애들이 계속 가는 게 그런 이유죠. 국내에서도 이미 위닉스 많이 팔리니까. 그래서 저는 공기청정기가 정말 미세먼지가 되는지 황사가 되는지 난 잘 몰라요. 다 된다 그러는데 나중에 뭐 더 종류 나오는데 이 미세먼지랑 황사는 세계 규격이 있어요. 레벨이 딱 있어요. 그게. 그래서 사실 때 그 인터넷에 특히 사실 때요. 의약부 웹품으로 검증 받았다는 거 있죠. 죄송하지만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약품인 거로. 의약부 웹품인가 뭐 용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것은 의미가 없고요. 사실 때 KT인가 KH 레벨이 있어요. 근데 이게 80 이상 걸 사셔야 돼요.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 그 있는 사람도 그거 할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띄워오면 그걸 할인해 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받았는데 그럼 다량 구매해서 중국으로 수출로.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1인당 그거밖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했는데 별로 효과 없더라고. 왜냐하면은 집에 애들 때문에 이제 에어 워셔도 쓰고 공기청정기를 지금 풀가동하거든요. 두 개 다. 근데도 똑같아 목 아파. 똑같이 목 아파. 의약부 웹품은 별로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진행됐는데요. 제 관심주 하나 말씀드릴게요. 관심주 궁금합니다. 제 관심주는 벌써 이승훈 대표가 뒷살 준비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역설적으로. 제가 연말에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했을 때 비웃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뭐 엄청 얘기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호텔 신라 얘기할 때도 비싸다 얘기했던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납폭과대주 더 좋아하는데요. 납폭과대주인데요. 제2의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삼성 SDI도요. 제가 얘기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같은 심정이에요.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PBR이요. PBR. 1배 이하까지 가면 이거 좀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삼성 SDI도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일모직인데요. 제일모직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뭐 관심 갖고 한데도 또 많이 떨어졌는데요. 제일모직 한마디로 적자도 많이 났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PBR이 지금 1.1배 정도 나옵니다. 지금요. 그래서 삼성 SDI보다 PBR 기준은 여전히 비싸요. 그래서 10% 정도 추가하라 여지 있다.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끝나지 않을 생각을 단순히 갖고 있고요.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삼성 SDI 얘기할 때 한결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애청자들 들을 거 아실 거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합니다. 좋다 이거죠. 제일 뭐지? 적자 났다. 삼성 SDI 적자 안 났다. 삼성 엔지니어링 엄청 졸라 적자 났다 이거죠. 그래서 망하겠느냐? 안 망하죠. 망하겠느냐?
굳어나겠느냐?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제일모직 주가 엄청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1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망할 이유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 주주총회에서 회사명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가장 중요한 전자소재 부문의 핵심적인 사업이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기보다는 수익성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소재잖아요. 네. 작년까지는 장비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 반도체 장비. 장비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2014년, 15년은 친증설보다는 새로운 어떤 그 설비의 개선 뭐 이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와닿네. 앞으로는 소재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2014년과 2015년 소재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도 이성원 대표가 나노가에도 내가 쏠렸는데 소재하니까 쏠린 거야.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아무 이유 없어요. 머티리얼즈라는 회사 이름 붙은 거 좋아 보여. 저는요. 머티리얼즈. 예? 그게 뭐 네. 원익이 됐건 네.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일진 뭐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전자소재 있고요. 특히 그 제일모직이 실적이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하나 태양광 관련 소재 산업들은 안 좋았거든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관점 그리고 실적 뭐 기간 엄청 팔고 다 팔아 제끼고 외국인도 팔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외국인이 어떤 돌아서는 시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요. 제일모직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도 머니투데이에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최소한 관심하면 저장시켜 두시라. 깔끔하게. 예. 이게 변하는 순간 주가 쉽게 더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제일모직을 전 관심주로 오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성원 대표는 워낙 제일모직도 안 좋아하는데요. 네. 비판 한번 해보세요. 제일모직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좀 확 와닿네요. 소재. 작년에가 이제 장비의 주였더라면 올해는 소재의 해다. 그러게 반니까. 요거는 많은 말들 중에 그게 바로 그건 딱 귀에 꽂혔어요. 그게 바로 예. 설득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다. 그 말씀을 먼저 해주시지 왜 딴 걸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 근데 제일모직이 딴 게 뭐야?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얘기들 중에 이제 그게 좀 와닿다라는 얘기고요. 음. 제일모직이 근데 그 노바일레드 인수하고 나서 마무리를 졌는지 아니, 아직 그 얘기도 안 나왔어요. 아니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완료됐는지 난 잘 몰라. 네. 내가 질문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승훈 대표 제일모직 망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망하죠. 그렇다 이거죠. 많이 떨어지고 PBR이 100까지 와 있다. 네. 그거란 얘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정도 가격에서 제가 만약에 디스를 이게 하면 만약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개떼같이 달려붙는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이 가격대에서 디스하면 제가 바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디스하면 안 돼. 여기서는 제가 저 내려가네. 위에서 9만 원대에서는 디스했지. 네. 근데 6만 원대 내려와 갖고 디스한다? 에이, 그건 아니지. 여기서는 디스 안 합니다. 소재 얘기하니까 네. 아까 이제 현대제철 하던 얘기 중에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그 현대제철이 이제 그 분말 야금이라는 부분을 이제 네. 그 작년부터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 증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현재까지는 분말 야금이 지금 보면 스웨덴에 있는 회가네스라는 회가네스가 아니구나. 예, 그 스웨덴에 있는 회사에서 그 많이 그 사다 썼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쪽 스웨덴 회사에서 그 부산에 공장을 짓기는 하지만 그 반대로 현대제철이 그런 분말 야금까지 생산을 해버리면 기존에 있었던 쓰던 것들에 대한 어떤 대체 효과들이 되게 조금 올라올 거고요. 당장에는 퀄리티를 스웨덴 회사나 이런 것들을 못 쫓아가겠지만 장기적으로 그걸 쫓아갔을 때 이제 그 현대 외에 다른 회사에도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올해 그게 준공하는 거 여부 그리고 그거 생산 나온 퀄리티 그게 실제로 현대자동차에 쓰이는 부분들이 그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건 말 되겠죠 지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정말 괜찮아 네. 보이고요. 혹시 관심 주식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홍 부장님 아까 하시려면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니까 갑자기 손을 들고 막 끼어들나는데. 아까 제일모직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제일모직 뭐 주가가 뭐 트렌드가 이제 좀 안 좋다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그거는 분명 맞는 이야기다 하는 부분으로 한 가지 그 근거를 제시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혹시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 이거 정확한 얘기예요. 네. 제일모직이 일반인들이 할 때는 뭐 패션 뭐 이런 섬유 이 부분으로 이제 업을 많이 유지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대부분들 하시는데 제일모직이 한 6년 전에 수입 화장품 브랜드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 수입 브랜드가 산타마리아 노벨라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백화점에도 입점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국내 유통을 한 6년 동안 제일모직이 화장품 사업 부분으로 디스트리뷰션을 했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에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 브랜드 사업권을 신세계 백화점 쪽으로 양수양도 넘겨버렸죠. 자기네들이 더 이상 계속해봤자 안 되니까. 안 되죠. 적자가 계속 나고 그런 부분의 요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측면이 다시 얘기하면은 제일모직이 어떤 실질적인 수입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는 브랜드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으로의 요인을 일으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이거네.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네. 제일모직이 이제 박계성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의류 사업을 다 넘겨버렸어요. 누구한테는 삼성 에버랜드한테 넘겼거든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머리 아프고 이런 것들 적자라는 것 이런 맞습니다. 거를 띄워놨으니까 이제 앞으로 고속 성장의 새로운 전자소재 쪽으로 넘어가자.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요? 본질적인 섬유 부분에 원칙적인 사업을 하자 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바꾼다면은 그 시점에서 다시 이제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뜰 수 있는 부분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제일모직이 그 의류 소재에서 이제 원단이나 이런 걸 만들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애매한데 그거 다 넘겨버렸거든요. 그 옷 만드는 건 안 만들어 먹고요. 그게 뭐 소재 이런 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무래도 제일모직이 실패한 데는 박혜성 본부장님 같은 분이 없어서 실패했다. 뭐 제일모직이 그 뭐 면세점에 못 들어갔겠습니까? 호텔 신라에 다 들어갔을 텐데. 맞습니다. 화장품 사업을 하려면은 저 이안팍 이런 스페셜리스트를 데리고 갔어야죠. 아니 그 좋은 인프라에서 실패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사람이 그러면 박혜성 본부장님이 이제 삼성 에버랜드 스카우트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삼성 에버랜드 본부장님. 아이 친구들 아빠 중에 너무 한 분은 삼성전자에 다니셔. 네. 맨날 밤새. 네. 한 분은 삼성 갤러리에 다녀. 네. 맨날 일찍 돌아와서 애들하고 놀아준다. 에버랜드 좋아요. 오늘 그래서 주식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마지막 그 마감하는 것 좀 얘기해봐야겠는데 우리 뭐 공지사항 같은 거 얘기해야 되는데요. 딱 TV가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오픈이 이제 돼가는 거 아니에요? 됐죠. 완전 됐다고 봐야 되나? 왜냐하면은 회장님의 진노 한마디.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담당 부장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담당 기술자한테도 전화가 오고 또 다른 파트의 기술자분한테도 네. 동시에 전화가 막 와대고 카톡 이러고 있는 거야. 방송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스마트폰이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그 이 대표님은 아직 그 진노의 글은 못 본 거야. 네. 진노가 정말 되면은요 그게 올라가면요 네. 뭐가 오는지 알아요? 뭐요? 문자가 옵니다. 문자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회장님한테? 회장님한테. 회장님한테 문자 왔죠. 내 전화번호 알려준 적 없는데 그분은 알고 계셔요. 네네. 이게 무슨 세상이야. 근데 네. 제일 마지막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모르잖아. 네. 등록이 안 되는 전화인데 누구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성원 대표면 이런 거죠. 난 스팸 처리해버리지 바로. 이 대표면서 빨리 예.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 하고 나서 예. 뒤에 뭐라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홍드림. 홍드림. 앞으로 받을 거야 자기. 아. 홍드림이 누군지만 알고 있으면 돼. 나는 그럼 깜놀입니다. 나는 홍드림. 반대로 써야지. 그럼 답변 더드림. 여하튼 반사 이렇게 써야지. 반사.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요. 저희가 그 각종 그 딱TV.com에 들어가면요. 많은 이제 새로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풍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했던 우리 윤영상 선생님이 네. 딱풍수도 있고요. 딱비즈도 있고요. 그래서 딱클래식도 있고요. 그리고 딱 거기도 있고요. 딱 맛집도 있고요. 딱 오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또 딱 아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많이 이유찬 기자가 딱 그 거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네. 역시 명예회장이야. 네. 홍드림께서 진노하셨는데도 안 해. 이거는 회장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 어떻게 나는 하겠다라는 이유찬 얘기를 기자가 하시잖아요. 험불하다고 했는데 말로만 험불했구나. 이렇게 알았고 저는 감히 회장님하고 그냥 없는 자리니까 맘먹었지만 이 사람은 마음적으로 이미 회장을 넘어서고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예. 그럴만도 하지. 만두? 왜냐면 예. 머니투데이 전 그룹의 네. 그 직원 중에서 네. 우리 홍 회장님께서 네. 주례를 본 사람이 없어. 딱 한 명에 딱 한 명. 그게 이유찬 기자의 주례를 보셨어요. 그거가 야 우리 차에 조직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네. 상당한 백이 됩니다 이게. 저 친구는 누구니 그러면 회장님이 주례 본 친구야. 그걸로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 오해하고 들어갑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겠거니 하는 오해부터 들어가는데 아니야, 들으시는 뭐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릴 텐데요. 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예. 건 그 뭐 네. 농담한 거고요. 네. 하여튼 저희 딱TV가 네. 앞으로 수많은 다양한 비즈니스를 엮고요. 많은 네. 것들을 기회를 드릴 텐데요. 그런 것들 많이 네. 좀 일단은 관심 갖고 많이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앞으로 노출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올 테니까 많이. 이미 배너가 걸렸더라고요. 배너도 걸렸고요. 그래서 건의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팟캐스트에 저희 딱한 종목 이런 거 갖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조만간